숫자가 돼서 요것만 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안 좋냐면 이게 식욕이 없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난 입맛 없으니까 그만 먹을래, 입맛 없으니까 식사 안 할래 하는 분들하고 차원이 다르게 힘든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자, 중요한 건 근데 이분들은 신진대사가 좋은 유형이라는 거예요. 컨디션도 좋고 체력도 좋은 스타일입니다. 만약에 컨디션도 안 좋고 체력도 별로 안 좋고 매일 피곤해 하시는데 많이 먹는 스타일이라면 이 유형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안녕하세요. 20년차 10만 케이스 다이어트 진료 한의사 김장선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나는 어떤 유형일까 5가지 다이어트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목만 보면 다 나한테 해당하는 유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꼭 잘 살피셔서 파악을 해야 내가 과연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먼저 영상 꼭 시청하셔야 내가 어떤 유형인지 파악을 하고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강론으로 들어와서 그 유형별로 그 유형이 어떤 타입이고 어떻게 그 유형을 극복해서 다이어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식욕이 많아서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알고 풀면 뭐다? 100점을 맞을 수 있고 100점 못 맞더라도 70점, 80점은 맞을 수 있다. 근데 문제를 모르고 답을 쓰면 뭐다? 30점 맞기가 힘듭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하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많이 드셔서 살이 찌는 유형은 이런 스타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진대사가 좋아서 식욕이 많이 돌아서 많이 먹게 되는 유형이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도 잘 먹고요, 아침에 배가 고파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식 먹고 또 식사를 하고 또 음식을 보면 좀 땡기고, 그렇게 드신 후에 또 저녁을 드시고 야식까지 드시고 음식을 보면 또 먹고 싶은 그런 유형입니다. 자, 중요한 건 근데 이분들은 신진대사가 좋은 유형이라는 거예요. 컨디션도 좋고 체력도 좋은 스타일입니다. 만약에 컨디션도 안 좋고 체력도 별로 안 좋고 매일 피곤해 하시는데 많이 먹는 스타일이라면 이 유형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 때문에 식욕이 항진된 스타일이거나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한 번에 몰아먹는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그 스타일들에 대한 설명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파해법은 요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신진대사가 좋아서 식욕이 좋아서 자주 많이 드시는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먹는 게 문제지 몸에서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먹는 양이에요. 그리고 이게 쓰는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먹는 양이고 쓰는 양일 때 이분들은 먹는 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차이만큼 살이 찌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유형 어떤 거 있냐면, 먹는 양 그대로인데 쓰는 양이 줄어서 이만큼 살이 찐다거나, 아니면 먹는 양은 늘고 쓰는 양은 줄어서 이만큼 크게 살이 찌는 유형이 있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신진대사가 좋아서 식욕이 좋아서 살이 찌는 유형들은 먹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지 쓰는 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쓰는 건 충분히 써주고 있기 때문에 먹는 양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양을 줄인다는 건 음식을 줄이고 굶는다는 얘기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요? 이게 식욕이 없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난 입맛 없으니까 그만 먹을래, 입맛 없으니까 식사 안 할래 하는 분들하고 차원이 다르게 힘든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식욕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한 끼를 굶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어오는 칼로리를 낮추고 음식량을 낮출 수 있을까요? 앞으로 6가지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잘 따라 하시면 적어도 30% 정도의 섭취량은 줄일 수 있으니까 집중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침 식사를 충분히 많이 하고 점심 저녁으로 갈수록 식사량을 줄이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아침은 에너지를 태우는 시간입니다. 잠을 충분하게 푹 쉬고 난 다음에 아침에 깨어나면서 에너지를 충분하게 태우기 시작하고 점심, 저녁으로 갈수록 점점 더 에너지 쓰는 양을 줄이는 건데요. 이거는 당연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저녁으로 갈수록 에너지 사용량을 늘리면
우리는 결국 저녁으로 갈수록 잠에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그때 쓰는 에너지량을 늘린다? 늘리게 되면 잠을 푹 잘 수가 있나요? 잠을 못 자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침에는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 저녁으로 갈수록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어디에 정해져 있다고 했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제3의 눈 있는 쪽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 뇌하수체가 있고 그 옆에 송과체라는 게 있게 되는데요. 그 송과체에 생체 시계라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살지 않으면 좀 피곤하고 컨디션이 잘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에 맞춰서 식사량을 맞춰주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 식사를 적게 하거나 굶고 점심 저녁으로 갈수록 식사량을 많이 늘려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에너지 레벨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이고 점심 저녁으로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게 맞는데, 반대로 아침에 식사량을 줄이고 점심 저녁으로 갈수록 식사량을 늘리게 되면 이렇게 X자가 돼서 요것만 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안 좋냐면 아침에 에너지를 써야 돼 식사가 적게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게 되면 몸에서 쓰는 에너지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밖에 없게 되고요. 저녁으로 갈수록 에너지량이 줄어드는데 식사량이 늘어나면 그 차이만큼 우리 몸에다가 저장을 시켜 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충분히 드시고 점심 저녁으로 갈수록 식사량을 줄여 두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 항상 저는 아침 거르는 간헐적 단식하고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위에다가 예전에 찍었던 간헐적 단식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간헐적 단식할 때 주의할 사항이거나 하면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시청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식사할 때마다 단백질 음식을 충분히 드셔주십니다. 단백질과 식욕에 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2015년, 16년, 17년 미국의 연구에서 단백질 섭취량이 늘어날수록 식욕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다는 연구들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단백질이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충분한 포만감을 주기도 하고, 단백질 섭취가 충분해지게 되면 만족 호르몬인 펩타이드 YY와 CCK 같은 것들이 충분하게 분비가 되고 그렐린이라는 탐욕 호르몬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류신 같은 아미노산은 충분히 공급됐을 때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것은 식욕을 컨트롤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루에 얼만큼의 단백질을 먹어야 될까요? 하루에 사람은 체중 1kg당 0.8에서 1.2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60kg 성인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60g 정도의 단백질을 드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나는 매일 고기 60g 정도 먹으니까 충분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음식에서 모든 성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소고기는 100g당 26g 정도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고 흡수율은 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0g의 단백질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250g 정도의 소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두부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두부는 소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100g당 15g 정도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고 흡수율은 소고기와 비슷한 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두부는 420g 정도를 먹어야 됩니다. 계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계란은 100g당 12g 정도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흡수율은 다른 것들과 비슷하게 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하루에 60g의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는 계란을 520g 정도 섭취해야 됩니다. 계란으로 따지면 한 11개 정도 됩니다. 자, 우리가 먹어야 되는 단백질량이 생각보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끼니 골고루 나누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면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을 컨트롤하기가 훨씬 쉬워지는데요. 그럼 아침에 고기 굽고 회 먹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되냐면
가장 활용하기 좋은 게 계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항상 계란 후라이나 계란말이, 계란찜 또는 삶은 계란, 구운 계란 어떤 형태든 크게 상관없이 계란을 충분한 양을 섭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계란 말씀드리면 항상 노른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노른자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중 70%는 신체 내에서 합성이 되는 콜레스테롤이고 30% 정도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어지간히 많이 드시지 않고는 콜레스테롤 자체가 외부 음식에 의해서 많이 변하지 않고 특히 노른자에는 각종 비타민과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콜린이란 물질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억제해 주기도 하고 콜린은 신경전달 물질의 전구 물질로서 잠도 잘 자게 하고 뇌의 활성을 더 뛰어나게 해주기도 합니다. 먼저 번에 머리가 좋아야 다이어트가 잘 된다 하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위에 태그를 달아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신청하시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 야채를 많이 먹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다이어트 할 땐 야채를 많이 먹는 것이 좋은데요. 야채는 칼로리가 낮고 충분한 포만감을 주며 충분한 영양소와 많은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식이섬유가 중요한데요. 식이섬유란 게 뭘까요? 말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섬유질이란 찌꺼기란 말씀입니다. 그럼 장관에 흡수되지도 않고 먹었을 때 그대로 변으로 내보내주는 식이섬유가 과연 왜 중요할까요? 식이섬유는 일종의 완충제라거나 보호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당을 먹을 때 식이섬유가 없으면 혈당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고 단백질을 먹을 때 식이섬유가 없으면 단백질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 혹은 음식 먹을 때 식이섬유가 없으면 장관에 영양분들이 끼게 되어 썩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차적으로 새는장 증후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몸에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식이섬유는 이것을 막아서 췌장의 기능을 보호하고 간과 신장의 기능을 보호하고 장관을 보호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소에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그리고 파이토케미컬들이 있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음식에서 양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요소들이 없으면 실제로 몸에서 신진대사를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른 김을 자주 먹습니다. 마른 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필수 아미노산을 제공해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칼로리는 굉장히 낮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영양소와 미네랄, 아이오딘이 들어있어서 몸 안에서 신진대사를 하고 에너지를 태워주는 것을 크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다이어트 보조식품 중에 잔티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 잔티젠이 바로 김이나 미역 등 해조류에서 뽑아낸 지방을 대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입이 심심하거나 간식을 드시고 싶을 때는 이 마른 김을 잘 챙겨서 드시면 다이어트에 오히려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제가 김에 대한 영상을 저번에 찍어서 올린 게 있으니까 그것도 꼭 참고를 하시면 다이어트 할 때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규칙적으로 먹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7시에 일어나야 된다 하면 처음에 7시에 딱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람을 7시에 맞춰놓고 일어나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몇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이제 7시에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우리 몸이 알아서 깨어나게 됩니다.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고 하면 몸은 음식을 먹는 시간에 맞춰서 몸 상태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지키지 않고 아무 때나 식사를 하게 되면 예전 원시인과 같은 몸 상태가 되게 됩니다. 예전 원시인들은 사냥을 통해서 영양을 흡수했기 때문에 음식물이 있을 때 최대한 많은 칼로리를 먹어서 몸에 저장을 해놓고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야 되고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그 저장했던 에너지를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쓸데없이 몸에 저장해 놓는 에너지를 없앨 수 있고 지방이 축적될 필요가 훨씬 적어집니다. 여섯 번째, 물을 많이 먹습니다. 물은 칼로리가 0이면서도 몸에 필수적이고 포만감을 줍니다. 노폐물을 배출하고 변비에도 좋으며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식사 전에 물 한 컵을 꼭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상해서 우리는 식욕을 줄일 수 있는 6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도 있을 거고 오늘 처음 듣는 사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수많은 정보가 떠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다이어트 꿀팁은 많은데 그걸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잘 몰라서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실천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자세하게 꼼꼼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내가 실제로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정보를 아는 것으로는 나 자신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살이 찌는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다이어트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